얘들아, 모의고사 풀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온 지문 대표적으로 3개만 풀이를 할 거고, 모의고사 풀이처럼 갈 거기 때문에 수능 특강처럼 구조 파악을 꼼꼼히 하거나 모르는 단어를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문을 들을 때는,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강의가 3학년 2학기 때 진행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가 너네가 단어를 다 알고 있고 구조 파악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전제 하에 들어야 되는 진짜 모의고사 풀이형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의고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야 될지 어떠한 곳에서 답을 유추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가 다소 불친절할 수 있다는 점. 불친절하다는 건 선생님이 막 그 수능 특강 하는 것처럼 뭐 어디가 병렬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알려주진 않아.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구조 파악이 진짜 어렵겠다 하는 부분만 알려주고, 진짜 해석, 그리고 답을 어떻게 찍어내는지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니까, 그거 유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21번, 32번, 34번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온 세 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3월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거 밑줄만 보고는 함축하는 뜻을 알 수가 없고 문맥을, 그러니까 즉 글의 상황을 통해서 이 밑줄의 함축을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이 밑줄 친 곳이 주제 제목 요지를 포함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결국에는 주제 제목 요지를 고르는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냐?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밑줄을 보면 사는 거잖아. 타이티스트, 가장 타이트한, 에코하면 울림이고 챔버스 하면 방이란 뜻이 있거든. 가장 타이트한 울림 방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어떠한 뜻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 학생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근데 이게 어떠한 메시지냐면은, 그쵸? 잘못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를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이 들으면, 그쵸?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보자. 그들은, 그쵸? 할 것이랍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을 할 건데,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예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미 동의를 한다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그쵸, 다물고 있는다는 거죠. 중요한 토픽에 있어서는 믹스드 컴퍼니, 그쵸, 다양한 컴퍼니는 여기에서 사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컴퍼니가 회사가 아니라 뭐 동반, 이런 동반자 이러한 뜻이 있거든. 그래서 다양한 동반자, 즉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는, 그쵸, 입을 다물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애써서, 그쵸, 논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누구와? 그쵸, 가장 화나거나 혹은 가장, 그쵸, 목소리가 큰 사람과 그 방에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만약에 너 별로 안 좋은 거 얘기하잖아, 잘못된 거 얘기하면 너 문제 생길 수도 있어. 만약에 이러한 메시지를 선생님이 너네한테 얘기하면 너네 이렇게 말하겠지. 저 안 그러는데요? 저 이미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동의해요. 저 별말 안 해요. 잘못된 거 얘기 안 해요. 그쵸? 근데 이러한 결과라는 것은 그룹 폴러라이제이션, 그쵸? 집단 양극화랍니다. 집단 양극화. 폴러라이제이션 엄청 중요한 단어다. 근데 이 집단 양극화라는 게 또 어떠한 양극화냐면은, graduate 하면 졸업생이죠. 졸업생을 따라가서, 그쵸, 실제 세계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집단의 양극화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같이 읽어볼까? 사회학자인 다이애나라는 사람이 그녀의 책에서 발견을 했듯이, 근데 그녀의 책이 Hearing the Other Side라는 책인데, 사람들이,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이죠.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노출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쵸? 교육 수준은 가장 높은데, 그쵸, 가장 낮은 노출을 갖고 있대,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그죠, 상충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노출이 가장 적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반면에 사람들은,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그러니까 너네 같은 사람들이지, 그런 학생들이 가장 다양한 디스커션 메이트, 토론 메이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학력이 높으면은 그쵸,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낮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그쵸,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쵸, 가장 타이트한 에코 챔버스에 사는 이 사람들이래.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그쵸, 나눌 사람들이 없다는 거잖아. 그걸로 봤을 때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가 뭔지 보면 1번 오직 목소리만 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들의 관점을 강화시킬. 괜찮은데? 그쵸? 왜냐면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가능성, 그러니까 상충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낮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까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에. 그러니까 답 1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2번도 볼까? 다양한 감정을 가질 가능성? 근데 무엇에 대해서? 학문, 학계에 대해서? 아니죠. 3번. 그들의 팔로워함의 추종자거든. 추종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든 사회 계층으로부터? 아니고. 4번. responsive 하면 반응하는 이란 뜻이거든. 반응하는.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정서적인 신호에 대해서. 그쵸. 그들의 또래로부터. 뭐 정서적이거나 반응하는 문제 아니고. 5번. 교육 시스템을 그쵸. 블레임 하면은 그쵸, 비판하는 거잖아. 비난하고 비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그러니까 가장 타이트한 에코 챔버스 하면 얘 반향실이라는 뜻이 있던데 아마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빡빡한 반향실에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쵸,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그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 답의 힌트를 그쵸, 이 바로 왼쪽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석하면은 답을 고를 수 이 부분에서 답의 힌트를 고를 수 있었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in other words가 나온다는 건 그쵸? 한 번 앞에서 똑같은 내용을 언급을 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나는 사과, 딸기, 수박을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과일을 좋아한다. 이러한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in other words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유튜브 영상에 스케일 같은 거 보면은 in other words 나오면 바로 왼쪽 문장을 읽고 답을 유추하면 된다. 뭐 이러한 스킬도 있긴 한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전에서 중간부터 읽고 답을 고를 수준이 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답을 찍고 나서 중간부터 읽었는데 일단 답을 고르긴 했잖아?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중간부터 읽고 답을 고르면 조금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글을 읽고 처음부터 읽다가 중간 정도 읽고 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마지막 줄만 읽고 답을 고르는 편이거든. 그래서 중간부터 읽고 그런 건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 맞지 않고 처음부터 그쵸, 글을 꼼꼼하고 빠르게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한번 해석해볼까요? 보면은 그것은 반대가 되어야 한대요. 여기서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 고학력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죠. 좋은 교육이라는 건 오토 하면 얘 그냥 슈드랑 동의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시민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잖아. 교육이 좋다는 건, 좋은 교육이라는 건. 근데 뭐 하도록 가르쳐야 하냐면은 능동적으로 추구하도록 가르쳐야지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추구하도록. 근데 어떠한 똑똑한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즉 그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좋은 교육인데 고학력자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이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좋은 교육이라는 게 똑똑한 사람끼리,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똑똑한 사람끼리 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해야 하냐면, 그쵸? confirmation bias, 편향이라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번 어떠한 사실을 그렇다고 믿으면 계속해서 그러한 증거만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 의심이 들고 믿게 돼. 그러면 계속해서 남자친구가 쟨 저러니까는 바람 피는 것 같아. 쟨 이러니까 바람 피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그러한 것만 계속해서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증거만 보이는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은 거잖아. 다양한 의견을 추구해야 되니까는 고학력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추구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러한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3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2번. 32번 보면 빈칸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케일링 업. 뭐 스케일 하면은 스케일이 크다, 작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긴 하잖아. 그래서 뭔가 스케일 업 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부터 스케일 업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느낌이잖아. 스케일 업, 크기가 커지는 것은 종종 수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에볼루션, 진화에 의해서 혹은 혁신에 의해서. 근데 어떠한 혁신이냐면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혁신에 의해서 동반이 된다는 것은, 즉 혁신이 일어나면은 뭔가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여기서 와일이죠. 근데 뭐 하면서 빈칸을 채우면 되겠네. 이것은 익숙하대요. 근데 엔지니어링, 공학, 경제학, 컴퍼니즈, 회사, 도시, 뭐 오르가니즘, 유기체,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극적으로는 에볼루셔너리, 진화적인 과정에서도 익숙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본데 아직은 잘 뭔지 모르겠죠. 읽어볼까? 예를 들어서 스카이스크래퍼 있잖아. 너무 높아가지고 하늘을 핥힐 것 같은 그러한 건물을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거든. 마천루라고 하죠. 마천루, 고급진 단어로. 이러한 큰 도시에 있는 고층 건물이 상당히 더 복잡한 물체이긴 하잖아. 비교급이네. 뭐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모데스트, 보통의 가족의 거주지보다는, 그렇죠. 엄청 도시에 있는 그러한 마천루 같은 게 훨씬 더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게 어떠한 보통의 가족의 주거지냐면 작은, 그쵸, 타운, 마을에 있는. 근데 봐봐, 버시네 벗. 하지만 언더라인, 근본적인 원리 있죠. 건축과 디자인의 근본적인 원리 있잖아. 잘 모를까봐 구체적인 예 들어주죠. including, 예를 들어서. 포함한다는 건 결국엔 예를 들어주는 거야. 뭐 메케닉 하면 역학에 대한 질문이나 에너지와 정보 분배, 혹은 뭐 일렉트로닉 아울렛 하면 얘 콘센트예요. 콘센트의 사이즈, 워터 퍼싯, 뭐 수도꼭지, 텔레폰, 랩탑, 도어스, etc.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축과 디자인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건 모두 똑같답니다. 응? 대략적으로 똑같대. 뭐와는 별개로? 그쵸? 그 빌딩의 사이즈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버뒤로 얘기해주는 게 보통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버뒤에서 얘기하는 건 뭐 건물이 크든 작든 그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그 빌딩을 짓는. 뭔 말인지 되냐? 봐봐. 그 다음에 또 반전 포인트 없잖아. 비슷하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도 앞에랑 똑같은 맥락의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유기체가 진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즈, 크기와 extraordinary, 뭐 엄청난 복잡성을 갖게 되잖아. morphology 하면 여기 별표 단어로 나오죠? 그쵸? 형태나 interaction,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양한 사이즈와 엄청난 다양성을 갖게 되잖아. 그리고 그것이, 그쵸, 증가하는 복잡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얘 또 나오네. 하지만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건, 예를 들면은 세포나 미토콘드리아, 캐필레리, 모세혈관이나 심지어는 ip사귀 같은 것들은 appreciably, 눈에 띄게, 그쵸, 변하지 않는 거죠. 돈 체인지니까. 되냐? 근데 무엇과 함께
신체의 사이즈나 증가하는 복잡성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래요. 근데 어떠한 신체의 사이즈와 증가하는 복잡성이냐면은 시스템에 클래스 하면은 부류, 시스템의 그 부류의 신체와 증가하는 복잡성과 함께 이 앞에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바뀌는 건 아니랍니다. 되냐? 근데 이게 어떠한 시스템의 부류냐면은 그들이 속해져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부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옛뒤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바뀌지는 않는다. 몸집이 커진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구체적인 예를 두 개 들어서 사이즈는 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건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선택지 1번 보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냐? 응?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크기가 커지는 게 첫 번째 줄 다시 해석하고 있다. 그러한 에볼루션 혁신과 함께 수반되긴 하지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혁신과 함께 수반이 되긴 하지만 while 반면에 기본적인 요소들은 그쵸? 어떻게 유지시키는 거야? 지금 얘 메인테이닝 뒤로 이렇게 목적격 보어 기본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고 혹은 보존이 되면서 괜찮죠? 기본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고 비슷하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사례를 두 가지를 들어서 두 번째 뭐 하면서? 옵티마이징 최적화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냐? 건설 그 구조적인 성장을 위해서 뭐 최적화 내용 안 나오죠? 3번 assign 뭔가 분배하는 거죠. 배분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배정을 하면서 근데 새로운 기능을 어디다 배정하는 거야? 그쵸 기존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에 뭐 새로운 기능 같은 얘기 안 나오죠. 4번 incorporating 포함시키면서 외부의 아이템 물건들을 포함시키면서 환경으로부터의 외부의 물품들을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전혀 안 나오고 5번 가속화하면서 쓸모없는 부분의 제거를 가속화하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답은 아니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들을 변화하지 않거나 보존을 하면서 크기만 커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34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시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타고난도 엄청 중요한 단어죠. 타고난 선호를 갖고 있답니다. 태스크, 과제 또는 이고 이볼트 하면은 자아 개입 목표에 대해서 타고난 성향이 있긴 하다고 하네 스포츠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태스크랑 이고 이볼트 과제 목표가 있고 자아 개입 목표가 있구나. 뭐 이런 거 아시면 돼요. 만약에 이고 이볼트가 무슨 말이었는지 몰랐어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되냐? 이러한 predisposition, 이러한 성향이라는 것은 referred to as 과제 또는 자아 목표, 성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여겨진답니다. 뭐라고 여겨지냐면은 발달을 한다고 여겨진대. 그쵸? 차일드후드, 어린 시절 동안에. 근데 이게 왜 발달을 하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유형 때문이거든. 근데 어떠한 사람의 유형이냐면 운동선수들이 접촉하게 되는 사람의 유형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성향 중에 하나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 때문이래요. 두 번째는.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또 이러한 성향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고 하네. 만약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부모의 칭찬을 받잖아. 근데 뭐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거냐면 그들의 노력과 인식에 따라서 칭찬을 받잖아. 근데 무엇에 대한 노력과 인식이냐면 개인적인 향상에 대해서. 그쵸? 엔드를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게 이 recognition이랑 praise라고 보면 되겠다. 되냐?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의 칭찬을 받잖아.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리고 인지를 받잖아. 개인적인 향상에 대해서 그들의 코치로부터. 그리고 격려를 받게 되면은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격려를 받게 되면 그들은 foster, 그쵸? 기르게 된답니다. 육성하게 된답니다. 과제 성향을 육성하게 된답니다. 어떠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 과제 성향이
양육되는구나, 길러지는구나.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거야. 그들이 믿게 되는 게. 뭐라고 믿는 게? 성공이라는 게 숙달, 노력, 이해,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과 관련이 돼 있다고 믿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노력해서 칭찬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롤모델의 행동 있잖아.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운동할 때 롤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스포츠에서의 그들의 롤모델의 행동이라는 것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러한 발달에. 근데 그런 환경이라는 게 different, 다르답니다. 뭐와 다르냐면은 여기서 원이 지칭하는 건 environment죠. 상황과는 다른데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이들이 그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과는 다르대요. 보상에 의해서. 근데 무엇에 대해서 보상을 얻는 거냐면 승리. 그 자체만으로만 승리 자체에 대한 보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상황과는 다르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조 파악이 힘들 수 있는데 이 리버즈랑 병렬되는 게 지금 그쵸? prais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criticism or non-selection. 마지막으로 이 코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바이에 걸리는 다 목적어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런 걸 파악하지 않아도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만 하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그쵸 구조 파악을 하면서 모의고사 실전에서는 이렇게 못 푼다. 그냥 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내용을 이해하면서 가.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또 칭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죠. 근데 뭐에 대한 칭찬이냐면은 최고의 성적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거야. 혹은 비판이나 non-selection,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미선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코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근데 그 코치의 스타일이라는 게 그쵸? 불평등한 인식을 주는 그러한 코치의 스타일인 거죠. 이러한 종류의 환경이라는 것은 그쵸? 이고 오리엔테이션, 자아 성향을 돕는답니다. 자아 성향이 flourish, 번영하도록 돕는데 along with, 믿음과 함께. 얘들아, 노력이 아니라 1등 해야지만 칭찬받고 그 다음에 노력을 완전 했거든? despite 보면은 노력을 완전 했음에도 비판받거나 뽑히지 못해. 코치도 되게 불공평한 사람이야. 이런 걸 봤을 때 이러한 종류의 환경이라는 건 이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번성하도록 만들고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겠냐. 보면 봐봐. 1번. 중요한 표현 계속 나오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과정이잖아. 근데 에고 오리엔테이션은 결과를 중시하는 거니까 1번은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선택지 1번은 에고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선택지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1번 고른 사람은 그러니까 내용을 반대로 생각했거나 혹은 이 근처 빈칸 근처를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여기에서 반대로 해석한 사람. 틀린 사람은 아마 1번 골랐을 거다. 이해를 했는데 왜 틀렸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2번. 어떠한 믿음과 함께냐면은 운동선수의 능력이라는 게 그쵸? 꼽힐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미지 트레이닝은 아니죠? 이미지 트레이닝은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하면서 하는 활동 그런 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내가 긴장될까봐 계속해서 시험 보는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하면서 긴장감을 낮추는 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3번 협동 뭐보다는 경쟁보다는 협동이라는 게 팀을 형성할 것이라는 믿음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강조하는 게 협동인데 1등만 이것도 아니고 여하튼 협동을 강조하는 내용은 없으니까 능력과 재능이라는 게 근데 뭐가 아니라 노력과 개인적인 endeavor 하면 얘도 뭐 노력이란 뜻이죠. 노력과 개인적인 수고 혹은 노력이 아니라 능력과 재능이라는 게 성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겠죠. 뭔 말인지 되냐? 답은 4번이죠. 이거 오리엔테이션은 능력을 중시하는 거잖아. 노력이 아니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답을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르다는 내용이 나온 후로 이거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시하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이 where부터 쭉 이 상황 어떤 상황이랑 다른지
이 부분을 읽고 이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그쵸? 노력이 아니라 뭔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결과를 중시하는 거구나를 알았으면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겠다.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그 5번 보면 운동선수의 또래가 근데 뭐가 아니라 코치가 아니라 운동선수의 또래가 진정한 심판자냐 그들의 성과에? 아니지 이건 코치가 아니라 또래 운동선수 또래들을 강조하는 건데 이러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고르면 된다. 그러니까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은 노력을 중시하는 거. 이고 오리엔테이션은 성과를 중시하는 건데 이고 오리엔테이션이란 사람들은 그쵸 선택지 4번에 능력과 재능을 중시하는 거죠. 노력이나 개인적인 endeavor 그러한 수고, 노력이 아니라 보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나오는 거 보여? 나데이 법비에서 강조하는 건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지금 4번에서도 보면 얘 어빌리티나 탤런트잖아. not effort가 아니라 되냐? 그 다음에 athlete peers죠. not 뭐가 아니라 코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not a not a but B면은 B를 강조하는 것처럼 얘랑 똑같은 표현이 B not A 얘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여기 선택지 3번에 보면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도 얘 동의어로 치자면 그쵸 B rather than A 이 표현이랑 똑같네. 되냐? 그래서 얘도 역시나 A인 거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이니까 됩니까?